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송 기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예, 여야가 다 그 내부발 악재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태영호 최고위원 사건, 그리고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화두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태영호 의원, 거기 더불어서 김재원 의원까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봉투 의혹. 먼저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부터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제 설화에 이어서 공천 개입 이제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태 최고위원이 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죽이기 위한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철규 의원이 집단 린치란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한 상황인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말하는 바로 이 집단 린치, 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기자회견 분위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죠. 아니,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3 사건의 김일성의 지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 파문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쪼개기 후원금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으로 터지니까 네. 본인은 하나 맡기도 지금 벅찬데 연속으로 터지고, 거기다가 동료 최고위원들 아니면 당의 아까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모양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이것을 이제 집단적인 린치다, 자기한테 가해지는 가해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녹취록 같은 경우는 자기 보좌진 중에 누구 한 명이 틀림없이 녹음해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본인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있었던 일을 얘기했든지 아니면 없었던 일을 만들어냈든지, 그건 여하튼 본인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마치 이게 집단 린치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거는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인정할 부분까지는 인정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대응이 오히려 화를 좀 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쪼개기 의혹 같은 경우는,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좀 어찌 보면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마치 이 신변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배제하려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중징계가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은 태영호 최고위원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네네, 윤리위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후에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고, 전체적인 이제 기자회견은 좀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태도가 발언이 그렇게 썩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집단 린치를 내가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날 지금 때리고 있다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망명갱이죠.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아줬고, 당에서 공천을 줬고, 강남 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본인 잘못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왜 나만 미워하냐, 왜 날 집단 린치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네. 아마 심리적으로는 이제 북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떤 이 남쪽 사회에 대한 피해 의식 같은 게 무의식 속에 좀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회견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서 이제 집단 린치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다 북한 김정은 정권 사주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으로서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세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음해성 정치 공세 그리고 가짜 뉴스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뭐 그 사과성 기자회견이 이제 아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또 이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징계 절차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착수한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녹취록 파문과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이딴 설화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병합 심사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1년 이상 당원권 중지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이게 이제 당 안팎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현재 그 태용호 의원을 둘러싼 뭐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할 거라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윤리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좀 지금 약간 위험한 폭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너무 세게 해서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기 어려울 지경이 되면 네. 이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심리 상태로 봐서 어떻게 표변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엄청난 피해를 줄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또 네.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가처분 신청도 내겠죠. 네. 이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 이 태영호 최고위원 이 문제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경고 정도 경징계를 하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이 정치적 부담을 그냥 감싸 안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좀 과감하게 이 기회에 이제 좀 최고위원도 좀 본인이 사퇴해주면 참 좋겠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를 해서 내년 총선은 내년이지만 지금부터 이제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제 잘라내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선택할지 저도 참 궁금한데 아무튼 8일 날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여론, 특히 이제 뭐 지지율 등과 관련해서 경징계에 대한 이제 부담이 뭐 많이 작용을 하겠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런 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이게 정당 아닙니까? 네. 정당에서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실언이나 파문이 있다고 해서 그걸 윤리위원회에서 뭐 늘 이렇게 징계, 뭐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마찬가지고 징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정당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정치력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징계하면 이게 일반 사회, 일반 조직하고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윤리위는 이건 최소화해야 된다. 정당은 그렇죠.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는 최소화하거나 없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윤리위로 뭐 넘어간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치면 윤리위에서는 이제 경중을 잘 판단을 해야 되죠. 뭐 무조건 이건 지금 거의 중징계로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네.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태영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서 그동안의 당 지지도가 떨어진 데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징계위로 안 가는 게 최선이고 간다고 할지라도 경중을 잘 판단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완전히 몰아가서 뭐 태영호 최고위원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당이 좀 살아보겠다. 뭐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또 열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도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근데 정치력으로 이제 매사 예.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네.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말씀에 대해서는 뭐 그 성 위원님께서 어떻게 예, 동의합니다. 정당에서 공천 잘못할 수 있어요. 뭐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냥 욕을 먹는 게 맞아요. 이걸 좀 빨리 좀 어떻게 떨어내서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네.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좀 얍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정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뭐 일리가 있다 뭐라든가 이렇게 분별을 해줘가면서 네.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내놓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될 건 안아가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굉장히 이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도 그 탈북민 네. 세터민 출신 국회의원이 또 계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포용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존 또 어떤 정치적인 약진을 위해서 이 지나치게 이제 어떤 색깔론에 올라타려고 한다든가 민주당 쪽을 이제 공격할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공격한다든가? 무리한 네.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보수 정당에서도 공천을 하거나 인선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잘 참고를 해서 좀 교훈을 얻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네.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꼭 그 윤리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그 전에 당 지도부가 태영호 최고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자발적으로 좀 발언을 거둔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정치적 해법 같은 걸 과연 국민의힘이 모색을 했느냐. 그게 모색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윤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 옆집 민주당은 녹취록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에 정치 개입이라는 공세를 이어가면서 국회 운영위를 이제 열어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요. 과거 이제 공천 개입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또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근데 과연 이 민주당이 연다고 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좀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가 물어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개입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복잡한데 이거 갖고 지금 정치 공세해봐야 잘못하면 역풍 분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미 이준복 정무수석이 얘기했어요. 본인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 네. 물론 그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이준복 정무수석한테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보좌진들을 좀 독려하는 의미에서 했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일치해요.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운영위를 열어본들 어떻게 입증하죠? 그래서 운영위 여러분들 실효적인 공방은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참고로 대통령실과 관련된 게 운영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가 이제 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운영위가 열리면 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실 관련돼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이제 전격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했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의원의 자진 탈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의원이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꼬리 자르기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선긋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거진 지금 두 사람 이름이 오르내린 그다음에 네.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출당 형식의 자진 탈당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름이 불거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에 보면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300만 원짜리 봉투를 받은 걸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아마 국민들은 대부분 다 그걸 사실로 믿고 있을 거예요. 워낙 육성으로 나오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냥 일단 선을 그어놓고 좀 한숨을 돌렸는데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현역 의원 명단 파악해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고민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숨을 돌려놨지만 또 추후에 지켜봐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정치를 접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건이라는 게 입증도 쉽지 않지만 또 결백을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개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민주당에서 좀 기다려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탈당을 하니까 좀 인간적으로 좀
좀 가슴이 아프지만 뭐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돈 봉투를 그럼 뿌린 사람은 탈당을 했는데, 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2008년 한나라당 사건 때 2012년에 터졌는데요. 그때 검찰이 돈봉투를 돌린 박기태 그 당시 국회의장하고 김효재 의원을 기소를 하고, 대신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고승덕 의원한테만 줬다가 돌려받은 300만 원 그것만 밝히고 나머지는 못 밝혔는지 덮어줬는지 저는 덮어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만 네. 아무튼 좀 불문에 붙였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태도로 봐서는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다 사법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죠. 자, 이분들을 현역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위원장들이 있을 텐데 이거 다 탈당시켜야 되나요? 굉장히 좀 난처한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으로서 이제 돈봉투 사건 이제 그 캄캄한 어둠의 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제 아까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명단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있었는데 준 사람도 함구하고 받은 사람은 다 부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기소를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전 뭐 봐줬다고까지 생각 안 해요. 아마 몇 명 정도는 처벌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 부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글쎄요,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불려가면 그 인정할까요? 자기가 돈 뿌렸다는 거? 그거 뭐 이정근 녹음 파일에 보면 분명해 보이지만 아마 인정 안 할 거요. 그럼 준 사람 인정 안 하고 지금 받은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어제 MBN 보도를 보니까 뭐 현역 의원 6명을 특정했다고는 하는데 네. 특정해서 아마 검찰에 불려가면은 받은 적 없다고 할 거요. 그러면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검찰이. 모르겠어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쉽지는 않은 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뭐 그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 후속 대책 논의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고 그 안에 또 이제 그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1박 2일 뭐 워크숍도 개최하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이런 사건이구나라고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네. 대책을 내놓는 거죠. 지금 이게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데 대책부터 내놓으면 앞뒤가 바뀌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현재까지는 좀 미온적인 태도였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게 마치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밝혀낼 역량이 있느냐, 또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고 이걸 국민이 믿어주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된다. 자체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일단은 좀 검찰 수사를 당분간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쪽이 좀 더 다수 의견인 걸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대책도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봐가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추가로 사죄도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게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 우선 원칙 뭐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말씀이신 예, 자체 거죠? 조사해봐요. 뭐 국민이 믿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특별한 뭐 좀 이 현재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뭐 수사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순서인데 현재 이 상황에서 특별한 그렇다고 안이 나올 수 해서 있을까요? 아예 자체 조사를 안 하겠다.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야지. 아니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을 믿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걸핏하면 뭐 검찰은 뭐 조작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럼 이것도 이 결과 나오면 또 뭐 조작했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것도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제스처라도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쇄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수사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쇄신 뭐 대책 내놔봤자 사실은 이 수사로 뭐 한번 삐끗하면 도로 그냥 다 원위치되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곧 또 불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쇄신 박광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생도 하는데 아마 실효성이 있는 쇄신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내놓은들 별로 그 뭐 국민들한테 그렇게 그 납득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 사건이 왜 터졌겠습니까? 그 당시에 박기태 국회의장이 이 집안잔치에서 이 약간의 그 관행인데 이게 드러나니까 뭐 돈으로 매표한 것처럼 보시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좀 억울하다 네. 뭐 이런 일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돈 봉투가 오고 가는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실무자들, 캠프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그럼 밥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아예 그러면 당의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 방안. 또 선관위에 신고하는 정치 자금으로 좀 어느 정도 액수를 인정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당 정치 국고보조를 많이 해주는 이런 현실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시간을 두고 좀 머리를 맞댈 필요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이제 이슈 중에서 현재 이 현안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도 가장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할 텐데요. 1박 2일 일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좀 치열합니다.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데 이번 회담을 앞두고 독도 관련 문제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이제 방문하고 일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 독도를 이슈화하는 건 그 일본의 구구 단체를 자극하고 도와주는 거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사안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는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태경 의원은 일본 극우 단체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일본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본은 이 독도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건 몇십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일본이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용기 의원이 어찌 보면 제가 보건대는 참 불필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전용기 의원이 독도 문제에 관한 과거사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그 조언을 합니다. 네. 이 문제는요, 이게 여야의 정쟁으로 우리가 볼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하필 이제 간 사람이 이게 그 민주당 의원이라서 이제 뭐 그렇게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하태경 의원 말이 틀렸다고 봐요. 아니 과거에 우리 대통령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이제 그때 이제 물론 일본에서 들 끌었죠. 제가 알기로 의원들 여야 불문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독도 저도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배 타고 매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간 걸 가지고 아니 일본 자극하니까 부적절했다. 이거는 저는 그 옳은 지적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아니 그 푸틴이 북방 열도 방문했을 때 일본은 말도 못 해놓고 또 과거에 2008년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내대표 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하면서 잠수함 타고 동해로 나가서 독도함을 타고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땐 또 일본이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일본은 뭐냐? 일본은 그렇게 러시아 같은 큰 나라에는 말도 못하고 우리처럼 그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이 간 걸 가지고 뭐 막 뭐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본을 비판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시기상으로 일본 총리 이제 방한을 앞두고 이제 그 독도를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러나 독도 문제는요. 그 옛날부터 보면 여하튼 이걸 분쟁 지역화하는 게 일본의 목표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죠. 이슈화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말씀 없으시면 오늘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그 이번 회담에서 이제 그 일본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강제 동원을 비롯해서 과거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컵에 물을 이제 반쯤 부었다면 나머지 컵에 그 어느 정도 물을 부을 건지 지금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회담에서 또 어떤 의제가 주요 의제로 또 떠오를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뭐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기 와서 뭐 우리한테 뭐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일본 안에 또 국내 정치에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네. 또 이게 또 괜히 우리 국민 기대를 많이 높여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실망 여론도 크게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고는 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외교가 국내 정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연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어떤 일본의 과거에 저 나라를 빼앗겼던 상처가 있는데 일본하고 이제 관계 개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누가 이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가 잘못하면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태효 1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국민의 비판도 받고 야당의 비난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 가면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일본 매체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계승 뭐 이런 문제를 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뭐 사실은 계승한다고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문구를 읽지를 않았죠. 네. 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의 기대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뭐 구체적으로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절반의 물컵 이거는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어떤 좀 입장 표명이 지난번 뭐보다 좀 그 진전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내용을 나올지.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했고요. 뭐 굉장히 화려하게 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 그 외교 관계 강화하고 뭐 이런 건 참 좋은 일인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이런 데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제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우리 중국은 그 제재에 동참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중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럴 일은 아니에요. 이건 중국하고 당당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해야 될 문제지 기자들한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이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활할 정도로 외교를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 동맹 뭐 굉장히 튼튼하죠. 그런데 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따로 물밑 대화를 많이 해요. 네. 경제적인 실리 챙길 걸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일본 외교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까지 뭐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다가 이재명 대표 리스크, 국민의힘은 뭐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 뭐 이걸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이런 식의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총선 지금 11개월 남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여의도에 커지는 제3공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 후폭풍을 비롯해서 쇄신안 마련에 나선 민주당의 상황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